독해를 잘 하기 어려우신 완벽주의자 독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거나 또는 독해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부분에 꽂혀서 그것을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독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최근에 제가 1월 들어서 독해력 TV에서 독서 챌린지를 했습니다. 독서를 해보도록 노력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독서를 안 하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독서를 좀 잘 해보자 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였어요. 자, 그래서 그냥 독서를 하고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독서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거였었던 거죠.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이 독서 챌린지가 어떤 거인지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참여하셨고 어떻게 독해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미션으로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의 독해력이 어떤 부분이 더 나아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미션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세요. 영상을 보고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독서 목표 설정하기, 이게 첫 번째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보고서 올바른 독서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자신의 독해 방식은 다르더라 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여기 적었습니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하다가 단어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못했던 성격이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암기 강박증으로 이어졌다. 안타깝죠? 단어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단어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뭔가 성에 차게 내가 단어 하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본인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좀 과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독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과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단어가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개념을 사전에서 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실제 글에서는 그것과 좀 달리 변화무쌍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단어의 뜻이 뭐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성향상 해결되지 않고 완결되지 않은 그런 고민을 붙잡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그냥 내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것들을 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애매한 것들 너무 싫어, 차라리 내가 카피하듯이 책의 내용을 다 알아버리겠어,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암기 강박증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더 안 좋은 쪽인 거죠.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의 그 표현들을 다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야기글, 소설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 모든 사람의 내용, 그 사람들이 한 말, 그걸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중에서 중요한 것,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것이 주로 이어져 가는 거냐. 근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고 올바로 이해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서 힘들어져요. 독자, 능동적인 독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올바로 하는 게 있을 거야.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겠으니 그냥 다 알려고 하자, 다 기억하려고 하자. 이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 식은땀이 흐른다거나 굉장히 힘들고 고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책을 읽으면 두통이 심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얄궂죠? 그런 직업을 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뭐 알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직업상 글을 읽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챌린지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정말 진정한 독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셨던 건데, 이걸 통해서 일단은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그 읽기 전략,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독서 형태를 보여드리니까 자신을 이제 반추할 수 있게 된 거죠. 돌아보니 나는 글로부터 떠올린 표상의 덩어리들을 연결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아까 앞에 써 있었던 거잖아요. 올바른 독서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보통 이상으로 읽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준은 더 높은 거죠. 또는 자기의 필요사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쳐서 나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정리된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것도 이분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글로부터 떠올린 표상의 덩어리들을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특히나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독서 방향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가능해야 되죠. 가능할 만한 다른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산산 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고 당연히 이렇게 할 만한 편안한 책을 가지고 한다면 성공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힘 빼고 가보자 하고서 읽으신 선택한 책이 두둥,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이런 어떤 기준과 성향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서 좀 딱 했습니다. 괜찮을까? 자, 역시나 두 번째 주 가보니까, 자, 이게 목표였는데, 자, 목차를 확인했고 뭐 어떤 걸 하셨는데, 잠깐 이제 뒤쪽을 좀 볼게요. 쫙 했는데 네, 과제를 하는 건지 자, 보세요. 자, 집중이 안 됐다. 자, 표시한 것만 일단 쓱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벗어나려 애썼지만 벌써 신체의 반응이 와서 1장은 망했다. 1장을 망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2장을 또 나아가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밀어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자, 쭉 읽어보자 했을 때 부담 없이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책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또 가고 4장, 6장, 7장 막 이렇게 갔는데, 자, 이래도 되나 싶지만, 대충 읽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 자,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을 계속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완독은 했지만, 완독 안 하시고 저는 일주일이니까 한 장 정도만 읽으셨으면 어떠셨을까 싶어요. 근데 완독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한다든지 독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제 취지에 맞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거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잘 이해하셨는지를 보고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냥 쭉 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읽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6장부터 다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션에서는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장만 다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주에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목차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본다거나 목차를 보는 것들을 많이 제한을 하죠. 우리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를 할 때 뭐 서문과 목차를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독서가 어려운 분들은 서문이나 목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차를 통해서 내가 책을 읽을까 말까 또는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그런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목차를 보세요. 서문은 그것도 하나의 텍스트잖아요. 근데 목차는 어쨌든 뭐 짧은 구 또는 문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짧은 제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글 또는 단어, 표현이 갖고 있는 정보는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제목을 탁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에 1장에서 7장까지 있으니까 1장 제목, 2장 제목, 3장 제목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러한 것이겠네? 이런 것 아닐까? 1장만 보고 1장의 어떤 그 제목만 보고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지만 조금씩 더 해보는 거죠. 1장에는 이런 제목, 2장에는 이런 제목이었다. 그러면 1, 2장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인가?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각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3장, 4장을 볼 때 또 생각할 수가 있지만 3, 4장쯤 가서 시간을 좀 사용하고 시간이 좀 흐르면 1장이나 2장에 대한 관련된 나의 지식이 그제서야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목차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1장에는 1장에 관한 내용만 있겠지만 6장, 7장의 목차, 그 소제목을 보면서 떠올렸던 생각들이 1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잊어버렸다가 날아갈 것 같으면 목차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내가 나름대로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또 읽어볼 수 있죠.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들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장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떠올린 상태에서는 1장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렸던 것, 즉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1장을 읽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나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올랐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1장을 읽어보면서 좀 읽어지는데? 그러면 나의 책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미 읽기를 시작한 거라면 더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장에서 그냥 봤을 때보다는 이렇게 목차를 통해서 많은 나의 생각들을, 나의 지식들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읽게 되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좀 더 떠오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2장, 1장에서 얻은 게 많아지니까 2장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인 상태에서 읽으려면서 완벽하게 읽으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뭔가를 더 참고한 후에 읽음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척의 배만으로도 300척 이겼다라거나. 근데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셨어요. 준비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 무슨 여포처럼 붙으면 그냥 막 깨고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치밀하게 이길 수 있는 조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것, 화력, 그리고 공격적인 배의 특성 이런 걸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셨다는 거죠. 비록 거북선을 갖고 계셨지만 그 거북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우위가 있는 무기도 있지만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내가 어떤 식으로 읽느냐를 이해해서 나의 한계, 나의 읽는 특성을 보고서 내가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두 번째 주에서 이게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실패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블로그를 좀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화면을 보시거나 또는 제 커뮤니티에 이분들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톡티첼 결과 성과 공유 이런 글에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서 셋째 주에 가서 제가 개별 맞춤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걸 드렸어요. 그래서 1장을 다시 읽고 단어 용어의 개념을 잘 파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단어의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파고드는 그 버릇이 예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장을 다시 읽어라. 왜냐하면 1장을 한번 읽었었던 거니까 조금 그래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한 장을 다시 읽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표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은 개념을 다시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기라는 걸 했어요. 요걸 안 하고서 개념을 파악할 때는 막 외우려고 드는 거죠.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가 보다 하면 그걸로 만족을 하거나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자, 보세요. 지난주에 1장 꿈에 관한 학문적 성과들을 읽으면 너무 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서 힘들어했다. 자, 사실 이렇게 미션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이 미션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해서 확인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나서 학자들의 이름보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 무슨 말을 했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서할 때 발현되는 부정적인 시체 증상을 막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선택했다. 음독하며 읽고 긴장되거나 시선이 부자연스러워도 무시하기. 자, 음독하며 읽기. 음독 사실은 글을 이 디코딩이라고 하죠. 해부화,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서 표기된 단어를 보고서 거기서 언어를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구나, 어떤 말이구나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디코딩인데요. 그 디코딩 과정이 약하신 분들은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의 자원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음독하면서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즉 음독을 그러니까 디코딩을 잘 못 하시는데 보통은 음독을 하게 되면 일단 소리내서 읽어야 되니까 우리 뇌의 자원을 더 쓰게 돼요. 근데 디코딩 자체가 워낙 약하신 분들은 음독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보게 되고 또 내가 나 지금 뭐 읽고 있어 라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디코딩이 약한 분들은 음독을 하면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독을 하면서 긴장되거나 시선이 부자연스러워도 무시하는 것.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본인의 목표를 좀 낮춘 거예요. 완벽하게 읽거나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목표에서 조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이해되는 것 정도만 이해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이고 주도적인 그 포지션을 서서히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의 개념을 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인데 이거는 페이지를 보면서 뭐라고 써있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금 이런 거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머릿속에 뭔가가 남아있는데 다음 문장, 다음 단락의 그 내용을 디코딩하는 게 힘드니까 또 그걸 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내가 되풀이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음 부분 읽을 때 머릿속에 남겨놓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계속 무슨 2발 자전거, 4발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험을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결합되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결합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결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결합이 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사람이 어느 정도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가 커지면 그 다음엔 그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굴릴 때 바닥에 있는 눈이 이 눈덩어리가 더 강하게 누르잖아요. 무겁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더 잘 다져지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독서를 하고 나서 부정적인 신체 증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음독하며 읽으니 시선이 의식돼도 멈추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읽는 좀 부자연스러운 읽기 방식을 잊어버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셨죠? 개념을 머릿속에 표상하면서 읽으니 내용이 잘 이해돼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버리되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적절하고 올바른 쪽, 좋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또 해야 되죠. 자, 나의 경험, 생각과 빗대어 보기도 하면서 책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독서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었다. 이런 걸 뭐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 주인공과 뭐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주인공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적인 글 역시 그 저자와 소통,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자랑 소통하지 말고 자아를 분리시켜서 나를 두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자아가 동시에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넌 어떻게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이쪽 자아가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넌 어때? 약간 저는 이런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꿈의 해석을 자세하게 읽으니 외적 감각 자극, 내적 감각 자극, 이건 이제 꿈의 해석에 나오는 용어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혼동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혼동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를 모니터링하게 된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충분하게 깔끔하게 뭐는 뭐고 뭐는 뭐다라는 게 마음속에 지금 안 들어오네? 이걸 보게 된 거죠. 그전에 무조건 나갔다면 그러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를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한다. 그래서 봐서 그게 이해가 돼야 2장을 읽을 때 또 잘 이해가 되겠죠. 자,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학자들의 이름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쫓아다니고서는 독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본에서 확인해 독서름이 끊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학생에게 설명하듯 나만의 언어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자,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약한 정리를 보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했지만 그 요약되어 있는, 즉 요약과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거듭해보는 그런 과정이 돼요. 자, 그랬더니 나의 문제점, 독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진단했습니다. 자, 강박증이 독서를 힘들어하는 나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강박증과 독해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전 영상을 이렇게 보셨나 봅니다. 자,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심, 시선과 호흡을 통제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야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 같다. 자, 잡음이 심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이런 잡음 그냥 무시하고 소음 그냥 저 편한 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자, 나는 많은 양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한다. 자, 많은 양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랑 만난 적이 없고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교류를 했던 분인데요. 예전에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책 읽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데 검사를 해보니까 시각주의력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 주의를 이 시각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도 그러실 수가 있죠. 시각 주의력 또는 시각적인 어떤 기억력일 수도 있는데 이분의 강박증이 굉장히 강박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박증이 본인이 생각하는 강박증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병리적으로 의사가 진단해서 정말 강박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평생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직업이 아니어도 독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독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줄곧 찾아보곤 했는데 대부분 속독과 관련.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독서를 잘하는 법 또는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연구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그 인지과학에서 또 언어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읽기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물학, 양리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초 생리학 뭐 이런 것이 되게 질병에 대한 학문. 그러면 그걸 실제 사람들에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약물공학인가요? 그러니까 양리학이 어떤 건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약물을 개발할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약물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진단하면 그 병이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연결시킨다거나 치료법 또는 수술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임상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독서에 관한 것들은 아까 이제 기초 과학인 인지 심리학, 인지과학 이쪽이거나 또는 교육학, 그러니까 독서 교육과 관련된 학문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일반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독과 같은 비과학이 독서를 도와주는 유일한 지식처럼 떠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죠. 자, 하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광고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 또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비과학적 내용에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는 않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쫙 이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저걸 읽어보시고 혹시 이분처럼 꿈의 해석을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차 못 대신해서 이런 요약을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그냥 팍 보시면 저거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독해력 기초 다지기 4번째, 이렇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읽었던 내용의 일부를 말로 설명하기. 이건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더 보충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을 덮고 기억의 큰 흐름을 따라가며 꿈의 해석을 읽고 떠오른 내용을 녹음했다. 이번에는 꿈의 해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사실 읽고 나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 목적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더 어떤 교류한 시간은 없지만 당사자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을 읽을 때 뭐라고 써 있는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1차적으로 떠올랐다면 2차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읽는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왜 마지막 미션을 이 과제가 주어진지 알 것 같았다.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내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 이러한 느낌을 얻고 싶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무작정이 아니라 이분이 두 번째 미션은 굉장히 과하게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션에서는 1장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2번 읽은 셈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 즉 뭔가 머릿속에 그래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표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또 좌절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자, 몰랐던 부분 돌아보게 되면 그거 나 몰랐네? 내가 좀 부족하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좀 내용을 빠짐없이 잘 이해하고 체계적인 어떤 지식, 꿈의 해석, 프로이드가 말한 것 또는 프로이드처럼 꿈을 해석하는 나름의 어떤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비교하여 생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고요. 한 달 동안 이러한 과제를 하면서 독서 태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무엇을 노력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사실 이분은 독서를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많이 노력하셨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본인도 길을 찾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문제점 때문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능력,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이렇게 독서하는 방식들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